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오늘 이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정명석은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월명동의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서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입니다. 이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호주 국적의 여성 신도인 에이미 씨, 또 한국인 여성 신도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그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이 고소한 피해자만 21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이 수감 중에도 교도소에서 그 JMS의 2인자가 그 여성 신도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이 교도소에서 물색을 했다는 거죠. 이 앞서 2009년도에도 그 여성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만기 출소를 했는데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법원 앞에 뭐 난리가 났다고 들었는데 팀장님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봐서 경찰관 25명하고 경찰 기동대 2개 중대 포함한 한 130명 되거든요. 130명을 동원해가지고 현장을 전장 통제를 했는데요. 낮 12시쯤부터 신도 한 200명이 정도가 모여서 법원 주변에 피켓 들고 피켓팅을 했고요. 뭐 그러면서 재판부에 항의했다고 하고요. 일부 신도는 재판 전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배부했기 때문에 방청권을 가지고 법정에 들어갔겠죠. 근데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검사는 30년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23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고를 하니까는 그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이 일부 신도들입니다. 탄성을 지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 신도 일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수습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신도는 법정 밖으로 나와서 뭐라 했냐면 법원 건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증거가 있어서 23년이냐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이 정도 상황에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법원 앞에 왔던 건 아닌 것도 같습니다만, 자, 그동안 이제 뭐 집회 지난 여름부터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1인 시위를 통해서 정명석을 두둔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중세시대가 아닌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 재판부는 마녀 사냥식 여론재판과 이단 프레임을 씌워 종교재판을 자행했습니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복음 선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만난 정명석 목사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훌륭하게 보여주시는 평소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중형이 선고됐고 앞으로도 여론재판과 종교재판으로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저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온전한 방법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 교수님, 네. 뭐 아무튼 뭐 굳건하시네요, 저분들은. 그러니까요. 저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분들이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뭐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교나 성범죄라는 그 편견 때문에 무죄 추정주의나 죄형 법정주의가 다 무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내가 본 정 목사님은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는 정 목사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굉장히 건전한 삶을 산다. 뭐 막 말씀이 무죄라는 증거다. 끝까지 싸우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SNS나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의 2차 가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검찰 그리고 정명석 측이 첨예하게 이렇게 붙은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징역 30년. 이게 성범죄 부분인데요. 특히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세뇌를 해가지고 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주된 검찰의 이제 주장 취지라면, 이제 정명석은 정반대로 좀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 행사한 적이 없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고, 그러면서 세뇌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항거 불능을 이용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검찰은 이 항거 불능한 세뇌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메시아 행세를 한 적이 없다.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여신도를 세뇌해서 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은 계속 그걸 반박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심판받은 메시아입니다. 네, 심판받은 메시아라고 본인을 지칭하는 예배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절대적 권위를 누린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여성 신도들을 이 종교적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일종의 심신 장애 상태를 유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 공소 제기된 정명석의 성범죄가 24회입니다. 그중에 16번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고도 지적을 했고요. 동종 범행도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재판부는 정명석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막 꾸짖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명석은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심지어 무고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고죄로까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뭐 이런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한 거 이것까지도 다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명석의 올해 나이가 78살입니다. 그런데 23년, 물론 이게 뭐 최종심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1심은 23년. 자, 그러면은 덧셈을 하면 101살이란 말이죠. 종신형 아니냐 사실상. 뭐 101살 이상 살 수도 있고요. 본인 메시아라고 막 하니까. 자, 근데 하나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항소하는 거는 뭐 재판 더 하는 건 문제인데 이 피해자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이 사건들이 또 정리가 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도 예상될 수 있고요. 또 그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제껏 못했지만 24년 받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아주 유력한 민사사건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추가 고소가 된다 그러면 징역형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 정명석 사건을 다시 불거지게 한 것이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뭐 방금 보신 것처럼 나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나 사람이라고 했다. 신이라고 한 적 없다. 메시아라고 한 적 없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